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혁신안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고 신당 창당에 대한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낚시 어선이 사실상 여객선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지만 규정은 느슨하고 감독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한민족 동포인 고려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려인들이 광주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파업과 직장 폐쇄로 맞부딪힌 금호타이어 노사의 극한 대결이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요즘 정부도 밀어붙이고 있는 임금 피크제입니다. 광주시장을 비롯해 각계 대표들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노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타협을 이뤄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경영진이 공장 정문을 걸어 잠그자 노조원들은 길 건너 운동장에 집결했습니다. 정원 노조원들의 강경대한 투쟁으로 기필코 이번 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장기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와 직장 폐쇄로 맞불을 놓은 경영진은 사태 해결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극한 대결로 치닫게 된 핵심 쟁점은 임금 피크제입니다. 경영진은 일시금 300만 원 지급을 전제로 내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내용을 내년 단체 협상 때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는 내년에 정년 60세 법안이 시행이 되면 내년 단체 교섭에서 합의하여 시행하자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올해 성과금입니다. 노조는 올해 성과금으로 150만 원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상반기 성과에 따른 70만 원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하반기 실적을 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회사는 상반기 기준으로 실적을 봤을 때 70만 원은 일단은 제시를 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 측은 성과금과 관련해 노조가 더 달라는 액수 총액은 30억 원인데 사측이 이를 거부해 생긴 파업 손실액은 1,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은 노사민정 관계기관 대표들과 함께 금호타이어를 방문해 노사 양측의 성실한 교섭과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지역 노사민정 관계기관 대표들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경제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노조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도 금호타이어 노사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금호타이어 노사 문제가 파국으로 치달아 노동계약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노사 양측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도 노사 양측이 공동체 정신에 입각해 용기 있게 결정을 해달라며 통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1차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어제 조정에서 한 차례 수정 제안했던 5.1% 인상과 3.3% 인상안을 고수해 의견만 개진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양측은 내일과 오는 11일 두 차례 더 만나 임금 협상안에 대한 합의점 찾기에 나섭니다. 노조 측은 결렬될 경우 12일부터 이틀 동안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9월 위기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천혁신안이 공개되면서 오래된 계파 갈등이 증폭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당내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꼽혔던 공천혁신안을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의 패가 모두 공개됐습니다.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100% 국민공천단으로 선거인단을 꾸리고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 10%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계파주의와 기득권 위에 놓인 밥그릇은 반드시 깨트려야 한다며 최근 혁신안을 놓고 불거지는 당내 반발 세력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혁신안은 오는 16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되는데 통과 여부가 새정치연합의 앞길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비주류는 혁신위원회의 공천안이 친노 세력에 유리하다고 반발하는 등 평가가 계파에 따라서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혁신을 위해서 혁신위원회에 혁신안을 만드는 정권을 위임한 것이지 당내 권력 투쟁을 하라고 권한을 맡긴 것은 아닙니다. 당내 일부 세력의 이탈에 이어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 역시 외곽 조직을 중심으로 새 판짜기에 나선 상태. 새정치연합은 계파 갈등이나 혁신안을 놓고 내용이 오히려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어서 9월 위기설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깊어지면서 호남 주도의 신당 창당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이와 관련한 토론이 열렸는데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과연 약일까요, 독일까요? 이어서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표 사퇴와 친노계파 청산을 외치며 탈당 시기를 저울질하는 박주선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총선과 대선 등 잇따른 선거 패배로 불임정당으로 전락했다며 신당 창당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성찰과 반성 없이 친노 패권 강화에만 몰두하고 혁신위원회도 기대할 것이 없다며 신당 창당은 야권 분열이 아닌 국민의 요구이자 창조적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임정당 속에서 정치적 연명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승리하는 정당의 창당은 국민이 지지하는 시대 정신이고, 반면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야권 분열은 곧 총선과 대선 필패로 이어지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여당만 도와주게 된다며 당 개혁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내 기득권 세력의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새롭게 혁신하는 공천 시스템을 할 것인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안을 문재인 대표가 저는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특정 계파의 독식이나 전횡은 비판해야 하지만 신당 창당 역시 공천 탈락자나 낙선자들의 집합소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그렇지만 신당을 창당하든 당을 유지하든 새정치연합이 당내 민주화와 함께 현재의 인물과 노선 모두를 새롭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은 한결같았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남북 교류 사업을 북측 어린이 역량 개선 등 인도적 지원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주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 에너지 협력과 보건 의료 지원 사업,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북한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5년 조례를 제정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해왔지만 정부의 5.24 조치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돌고래호 같은 낚시어선은 선상 낚시보다는 낚시하기 좋은 곳으로 사람들을 옮겨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상 여객선 역할을 하는 거지만 여객선에 비해 규제와 감독은 느슨합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돌고래호가 출항한 전남 해남에서 추자도까지는 56km, 2시간에서 2시간 반 거리입니다. 조류 변화도 심해 어민들 사이에서도 험한 곳으로 통합니다. 애초에 10톤짜리 낚시어선으로 다닐 길이 아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홍반도나 이 추자 근해부터 해남 쪽 이 근해의 상선이라든지 참 파도가 엄청나게 무서운 데입니다. 하지만 전남에서 추자도로 가는 낚싯배는 성수기면 일주일에 수십 척에 이릅니다. 고기가 잘 잡히는 새벽 낚시를 하려고 밤에 출항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일단 새벽에 나가니까 손님들이 낚시를 해야 되나, 여기서 같은 경우는 늦게 나가고 낚시할 시간이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앉아서 가야 되고, 낚싯배들은 다 이제 누워갈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편해서 그러죠, 아무래도. 소형 낚시어선들이 사실상 밤낮 없이 승객 수송, 여객선 업을 하는 셈입니다. 선박 안전법상 13명 이상을 운송하면 여객선으로 적용되지만 최대 10톤, 22명 정원인 낚시어선은 예외입니다. 운항 구역도 별 제약이 없어 인접 해상을 넘나들며 승객을 실어 나릅니다. 안전관리도 자체적으로 하고 개인 사업이다 보니 탑승객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20명이 생각해보세요. 돌아가면서 철수해서 하는데 호텔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위험한지 알면서도 나와야 돼. 손님들 때문에.
전국에 운항 중인 낚싯배는 4천여 척, 이용객은 매년 200만 명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낚시어선의 불법 행위는 1000건에 육박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학원 불법 탈법 행위 적발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 지역 학원의 불법 탈법 행위 적발 비율은 28.1%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다음 높은 지역은 광주로 학원의 불법 탈법 행위 적발률이 27.8%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학원에 대한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등 강한 행정 처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서남대 설립자 이용화 씨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광주고법은 전남대 병원을 방문해 이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 거동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이 씨의 구속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의 구속 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장성군 서산면 담양고창 간 고속도로 운수산 터널 안에서 봉고차가 터널 옹벽을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27살 이모 씨가 중상을 입는 등 탑승객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 57살 이모 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담양군 용면의 한 야산에서 70살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전날 무안의 자신의 집에서 농약병을 들고 나갔다는 가족들의 신고와 주변에서 제초제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동포인 고려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려인들이 광주에서 정착한 지 10년 만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주택가 온룸촌에 2층짜리 아담한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들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고려인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여기에는 상담실과 쉼터, 고려인 2세 교육을 책임질 어린이집 등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나 연해주 등지에서 광주로 찾아온 고려인들을 위해 깨알 같은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병원도 들여다니고 출입구도 들여다니고 뭐 건강검진도 다니고 또 뭐 어디가 사고 나가 또 제가 나가고 또 어디가 뭐 취직했다 취직시켜주고 무조건.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에서 첫 발을 내딛는 고려인 지원센터는 흩어져 있던 시설들을 한 곳으로 모아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고려인들이 광주에 정착한 지 14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시민들의 활발한 모금 활동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움을 좀 주고 싶어 하시는 개인들 그리고 하남 산단의 여러 기업들 그리고 금융권들 다양한 기부자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지원센터 운영은 재작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광주의 둥지를 튼 고려인은 미등록 주민까지 포함해서 3,000명에 이를 정도로 고려인 삶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학교에 설치된 CCTV 10대 가운데 7대가 저화질 장비여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곽선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광주 전남 지역 학교에 설치된 CCTV는 광주가 4,200대, 전남이 8,9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100만 화소 이상의 장비는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재정난 등으로 CCTV 설치 예산도 작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이 자치단체에서 빌린 전신주로 80배가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00만 개 전신주에서 벌어들인 임대 수입은 1,660억 원인 반면 전국의 지자체에 지불한 전신주 점용료는 2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완주 의원은 한전이 통신사와 유선방송 사업자 등의 전신주를 재임대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반면 도시 미관은 훼손되고 있다며 임대 수익의 일부를 지중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포츠대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20경기 남짓 남겨두고 있는데요. 한 장의 와일드카드를 놓고 뜨거운 5위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7위까지 밀려난 기아는 이번 주 반등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롯데전 완패와 함께 2승 4패로 부진하며 7위까지 밀려났습니다. 5위 한화와는 한 게임 차로 여전히 5위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 이번 주는 NC, 두산, LG와 차례로 만납니다. 올 시즌 두산을 상대로는 6승 6패로 동률, LG에는 6승 5패로 조금 앞서 있는데 고비는 내일부터 치러지는 NC 2연전입니다. 올 시즌 NC를 상대로 4승 9패, 1승이라도 챙기기 위해 원투펀치 양현종과 스틴슨이 차례로 출격합니다. 당장 오늘은 양현종과 해커가 맞붙으면서 에이스들의 투수전이 예상됩니다. 양현종은 NC전 4경기에 나서 2승 1패, 평균 자책점 2.16을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커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아를 상대로 3전 2승, 평균 자책점 0.46을 기록하고 있어 타선의 분전이 절실합니다. 최근 10경기 2승 8패로 부진하며 힘겨운 5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이번 주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아는 오늘 오후 6시 30분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NC와 시즌 14차전을 치릅니다. 기아의 선발은 양현종, NC는 해커 선수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광양문화예술회관은 지역의 문화예술의 요람으로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 이제 지역 예술인들은 중심으로 문예회관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6년 개관한 광양문화예술회관. 지난 19년 동안 광양문화예술회관은 연극과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며 시민 행복지수 양상에 한몫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연, 연극, 뮤지컬, 음악회 해서 1년에 한 150건의 관람객이 약 8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문화지수가 높아지면서 최근 광양문예회관의 이전 필요성이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협소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문예회관 대공연장은 무대 면적 393제곱미터에 객석 규모 490석. 중급 규모의 공연장 수준으로 인근 순천시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입니다. 또한 음향과 조명 등 시설도 크게 열악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큰 규모의 공연 유치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예술회관의 크기를 보고 좀 캔슬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그런 공연을 보여주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점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이유 있는 광양문예회관 이전 요구가 앞으로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지난 5일부터 순천만 국가정원 일원에서 제4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텃밭정원으로 힐링여행을 떠나요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도시농업박람회는 텃밭과 정원이 어우러진 다양한 도시농업의 모습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도시농업박람회를 통해 순천형 도시농업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우는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행복교과서를 집필한 서울대 최인철 교수는 광주 숭이중학교를 찾아 행복과 인격, 다이나믹 듀오라는 주제로 행복교육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최 교수는 지나친 만족은 성취를 저하시키고 행복에만 관심을 두면 또 다른 덕목에는 무관심해진다며 인격을 키워야 행복의 진정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장성군이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20주년을 맞아 오는 15일 장성문예회관에서 역대 강사와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거 20년을 넘어 미래 20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기조 강연과 함께 방송인 김미화 씨의 사회로 장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논하는 토크 콘서트식으로 진행됩니다. 21세기 장성 아카데미는 지난 1995년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900여 명의 명사가 명강의를 해왔습니다. 국내 어업 생산량 1위인 전남에 수산물 안전검사 장비가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원양업을 뺀 전남의 어업 생산량은 102만 8천여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57.7%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수산물 안전성을 검사하는 장비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생산량의 10.1%를 차지하는 부산은 56대를 갖추고 있어 전남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내 회원농협의 무인헬기 병해충 방제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내 회원농협의 무인헬기 구입 현황을 보면 지난 2005년 신안군 북신안과 안전농협에서 구입한 뒤 지난해까지 30여 개 농협에서 42대를 구입했고 올해 10여 개 농협이 11대를 추가 또는 신규 구입할 계획입니다. 북신안 농협의 경우 올해 무인헬기 한 대를 더 구매해 1년에 500헥타르씩 3차례 방제 작업을 하고 지난해부터 9월 중순 이후 조사료용 풀씨 파종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